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2장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예스냐 노냐? 우선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2차원 세상이란 존재하는가? 예스냐 노냐? 답변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답변하면 되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모르는 거니까 일단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럼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3차원 공간 내에는 2차원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 블랙홀 표면에 있다. 이게 자식 블랙홀, 밤하늘의 검은색 동그라미, 거기에 2차원 세상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식 블랙홀 표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예스냐 노냐? 예스라고 답변한다면 6개월짜리 논리. 제가 이거 생각을 해서, 생각은 대학교 때 많이 했는데 이제 시도 6개월, 좀 놀다 보니까 6개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책을 한 권 이제 완료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노라고 답변하면은 수천조짜리 실험이 돼도 글쎄요, 이게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고, 예스라고 하면 명확하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암흑 물질이고 어미 블랙홀의 성장이 암흑 에너지이고, 논리는 순환 반복된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 이거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빨간색 선,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논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절대 지배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절대 지배체가 수학이냐, 어미 블랙홀이냐. 아마 물리학은 지금 막 수학으로 엄청나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수학이 절대 지배체냐. 이거 잘못하면 철학적으로도 또 넘어가는, 뭐 평행우주, 다중우주 이렇게 해서 철학으로도 넘어가는 어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일단 블랙홀은 명확합니다.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어미가 존재하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물의 비밀을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계산하면은 만물의 비밀이 파헤쳐지는가? 아니면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 만물의 비밀이 파헤쳐지는가? 지금까지 정확한 계산 엄청나게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뉴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야 된다. 블랙홀의 자기장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펼쳐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은하죠.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원판으로. 이 속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초거대 블랙홀이니까 초거대 자기장을 뿜어낼 것 같습니다. 초거대 자기장, 이렇게 이게 블랙홀이 뿜어내는 엄청나게 큰 초거대 자기장이다. 근데 여기 이게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그림을 그려보자. 이게 지금 우리 지구고 이게 태양입니다. 그 지구가 뿜어내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게 태양이 막 태양풍을 뿜어냅니다. 근데 이게 지구가 뿜어내는 자기장 너무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 약한 자기장조차도 태양풍이 못 뚫는데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나게 초거대 자기선을, 은하들이 막 엄청나게 막 가스도 있고 뭐 태양, 지구, 각종 행성들 엄청나게 있는데, 이 거대 자기장, 이 초거대 블랙홀의 그 강력한 자기장의 영향은 전혀 없이 자유롭게 막 통과한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자기장, 이거 밖으로 뻗어 나오는 거 맞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림을 다시 이제 그려보면, 여기 자식 블랙홀이 있고, 여기 사건의 지평선이 있죠. 이 사건의 지평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분명 자기장을 뿜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블랙홀이 자기장을 뿜어내는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을 뚫고 밖으로 지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도운 다음에 다시 사건의 지평선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럼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 사건의 지평선, 그 무엇도 가로지를 수 없는, 역으로 탈출할 수 없는 거. 아니, 이거는 탈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의 지평선 맞느냐, 논리가. 두 번째는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게 엄청난 물질들이 3D 매터, 우리 세계, 우리 3차원 세계에 엄청난 물질들이 있는데, 얘가
또 강력하게 회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느낌상 강력하게 회전하고 있죠. 얘네들이 싹 쓸어버리는 거지. 이거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싹 쓸어버리지 이게 안정적으로 은하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밖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그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 자기장이 안쪽에 있다.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 훨씬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자기장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펼쳐진다. 이 정확한 그림을 기하학적 논리에 의하면 안쪽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러면 그 블랙홀 자기장이 이제 우리에게 관측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데 자기장은 절대 관측할 수가 없는. 우리 세계의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2차원화 미세 조종된다. 앞에서도 도대체 미세 조종이란 도대체 뭐냐? 미세 조종 돼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딱딱딱 끊어지죠. 3세대로. 요 사이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존재를 안 하느냐, 이유가. 우선 3차원, 우리 세계의 물질이 자식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쭉쭉쭉 빠져들어가지고 사건의 지평선에서 막 강력하게 빠져들어가는데 이 빠져들어가는 놈이 뭐 당연히 조그만해지겠죠. 이게 컸습니다. 이게 큰 게 조그만해지죠. 왜냐면 블랙홀이 엄청 강력한 중력을 발휘하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장을 이렇게 뚫고 뚫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쳐서 지나가가지고 블랙홀 표면에 딱 달라붙겠느냐. 그러면 얘는 뭐 물체다. 그럼 뭐 또 전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자도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여기 딱 달라붙는 거죠. 블랙홀 표면에. 그럼 또 광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기파도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딱 달라붙는 겁니다. 과연 이러겠느냐? 그러면은 블랙홀은 잡동산이라는 거냐? 아니면 미세 조종된다는 거냐? 이게 지금 3차원 세계에 똑같은 물질이 있고 우리 세계는 X, Y, Z 3차원 스페이스 아니겠습니까? 3차원 공간에 3차원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선 여기 사건의 지평선하고 여기 첫 번째 자기선 사이 이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줄어들겠죠. 이게 여기를 못 뚫는다는 겁니다. 이게 뚫지는 못한다. 이거 여기 못 뚫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게 블랙홀이 요 자기선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쉽게 못 뚫는다는 거죠. 그럼 쉽게 못 뚫는다. 미세 조정된 것만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세 조정된 거는 뚫는 거죠. 미세 조정 안 된 거는 못 뚫는다. 그럼 그 미세 조정 안 된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물질은 유입돼 들어오고 미세 조정이 안 됐어요. 얘가 미세 조정 안 되면 밀려야죠. 당연히 여기서도 미세 조정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밀려야 되는 거죠. 못 뚫었으니까 밀리고 여기. 그래서 여기에 밀리는 거죠. 그럼 계속 밀리고 뿅 하고 탈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Z 아니냐, 블랙홀 Z. 그래서 미세 조정, 그럼 도대체 미세 조정 됐다. 이게 바로 탁 끊어진 거죠. 그게 이게 미세 조정이 돼가지고 딱 요 값, 예를 들어서 뭐 0.510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0.510 이외의 숫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미세 조정 된 것만 뚫었으니까. 그래서 2차원화 미세 조정된다. 이거 이제 설명이 됩니다. 미세 조정 여기서 미세 조정이 일어나서 정확히 그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숫자들만 여기를 뚫었다. 못 뚫은 거는 그 숫자가 아닌 것들은 밀려서 다시 Z로 방출이 된다. 축 공간 입자는 블랙홀이 만든다. 앞에서도 개요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도대체 축이 뭐고 공간이 뭐고 입자가 뭐냐. 이게 자기장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식 블랙홀이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 블랙홀이 밑에 있다만한 어미 블랙홀이 있습니다. 어미 블랙홀이 또 자기장을 뿜어내는 거죠. 그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왜냐면 수직이다.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원과 차원을 이해를 못 하는데 하여튼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바로 공간이 자식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계략적으로 그린 것이고, 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탁 걸리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느냐,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는데 요게 탁 걸렸어요. 여기에 요게 탁 걸리면 얘가 빛의 속도로 얘를 확 끌어 잡아당깁니다. 물론 2차원 세계의 빛의 속도, 우리는 3차원 세계의 빛의 속도가 있고 2차원 세계의 빛의 속도로 확 끌어 잡아당기죠.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툭 끊어진다는 겁니다. 툭 끊어지면 이렇게 요 색깔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툭 끊어져서 안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럼 이게 뭐냐? 끊어진 게 이게 알갱이다. 제가 계속 설명했던 알갱이, 이게 바로 알갱이다. 역시 말이 되느냐도 하겠지만, 개요 보신 분은 초전도체, 자기 선이 알갱이처럼 행동한다. 자기 선이 툭 끊겨 가지고 알갱이처럼 행동한다. 논리는 똑같다는 거죠. 초전도체 현상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거는 단지 이렇게 N과 S, 이게 자기 쌍극, 전기 홀극, N하고 S하고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고, 자기 쌍극 자기 홀극은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도록 하고, 만물은 블랙홀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블랙홀이 만들어야 설명이 그림이 그려지고 설명이 가능하고, 입자 물리학의 표준문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입자 물리학의 3세대죠. 자식 블랙홀 세상에서는 입자 물리학의 4세대가 펼쳐진다라는 것이고, 사건의 지평선은 어디까지 펼쳐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의 지평선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게 계속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은 사건의 지평선도 계속 성장하고, 그러면 계속 이제 물질을 잡아먹고, 등등. 거기에 또 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길이, 요만큼, 즉 첫 번째 자기장하고 사건의 지평선하고 요 길이가 도대체 얼마일까? 물음표.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게 우리 세계에는 N 극성이고 블랙홀은 S 극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N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S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는 빨간색의 세상이라는 거죠. 블랙홀은 파란색의 세상이다. 이게 N극이에요. N극. 블랙홀은 S극. 그럼 자석은 뭐냐? 자석은 자기 쌍극이지 않습니까? N하고 S하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N하고 S하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하느냐? 중성이기 때문에. 즉 아직 XYG, 우리 세상은 아직 알갱이로 안 변했습니다. 이게 중성이라는 거예요. 쭉 앞에서도 이렇게 3차원 우리 세계는 아직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 중성 공간이고, 윗대는 알갱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알갱이로 바뀌는데 N과 S로 이 알갱이, N 알파 알갱이가 있고 S 알파 알갱이가 있다는 거죠. N은 우리 세상을 이루는 것이고 S는 블랙홀 표면 세상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 쌍극 자기 홀극은 저 뒤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고, 초고대 행성이 있습니다. 이 초고대 행성이 뻥 터지면 중성자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성자별이 또 뭘까? 물론 이제 인터넷 뒤지면 중성자별이 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적 단어만 보자면 중성이니까 중성자별이라고 썼겠죠. 중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N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미블랙홀, 이걸 우리 세상의 물질은 N 물질이다. N이 중성으로 바뀌었다. 그럼 중성이 뻥 터지면 S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논리가. 이 논리는 저 8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N이 뻥 터져서 중성으로 바뀌고, 중성이 뻥 터져서 S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물질이고 블랙홀이 반물질이다. 그래서 설명이 또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세상에는 물질이 존재하고 반물질이 없는 것처럼 거의 없는 것처럼 이게 되느냐? 왜 물질하고 반물질하고 동등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보존 법칙이죠. 그 대칭성.
물질은 우리 세상에 남고 반물질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물질은 블랙홀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물질은 우리 우주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블랙홀이 성장함으로 우주는 가속 팽창된다. 블랙홀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왜 성장을 하느냐? 자식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잡아먹는다. 이거를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식 블랙홀은 요 밑에 어미 블랙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미 블랙홀을 흡수를 합니다. 알갱이 하나하나를 막 뜯어 증발시켜 가지고 알갱이 하나하나 증발시켜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다시 다르게 설명하면 블랙홀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블랙홀이 성장하는 이유, 이렇게 3차원 세상의 물질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3차원 물질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블랙홀은 성장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잡동사냐면 잡동사니 별의별 게 다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잡동산이라는 거냐?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는, 블랙홀이 어떻게 잡동산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쁩니다. 이게 모양이 이쁘죠. 딱 질서정연한, 뭔가 보존 법칙이 막 성립할 것 같은, 규칙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얘가 블랙홀은 어미 블랙홀을 흡수를 합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을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 이제 자기장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장이 넓어지면 우리 공간이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간이 어떻게 팽창을 하느냐? 크면 클수록 더더욱 더 커지죠. 얘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많은 어미 블랙홀을 흡수를 합니다. 그럼 얘가 더더욱 가속 팽창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럼 가속 팽창, 이게 구라는 거죠. 구체, 4차원 구체. 이게 나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넓어진다, 팽창한다, 설명이 됩니다. 방향성이 없죠.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무조건 팽창을 하는, 너를 중심으로 팽창하죠. 그를 중심으로 팽창을 하고, 행성은 자기장 첫 번째 공간에 붕 떠 있다. 이거 위에 거는 일반인에게 설명해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밑에, 왜냐면 다큐멘터리에 TV에 나오니까 지구가 붕 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지구가, 여기 있네요. 왜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습니까? 이게. 그럼 태양의 인력, 그럼 태양은 왜 허공에 붕 떠 있냐는 거죠. 은하의 속성, 그럼 은하는 왜 허공에 붕 떠 있습니까? 이게. 이거라는 첫 번째, 여기에 우리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거 우주 모형도로 설명한 어미 블랙홀이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공에 붕 떠 있는 이유다. 허공에 붕 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논리는 순환 반복되니까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지며, 이거 지금 제가 2차원 세상을 얘기를 했는데 논리는 똑같다. 논리는 단지 차원만 다를 뿐 논리는 똑같다. 그리고 그럼 차원은 이 숫자 이거라는 거죠. 이 숫자 이거. 논리는 똑같다. 모든 논리는 동일 반복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물의 이해는 전제 조건 한 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제 조건은 한 개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로는 어미 블랙홀이 있다. 어미 블랙홀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논리를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마미 블랙홀, MB, 어미 블랙홀이 있는데, 이 어미 블랙홀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F를 설명을 하고 QM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미 블랙홀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다크매터를 설명을 하고 다크 에너지를 설명을 하고 슈퍼보이드를 설명하고 등등등등. 전제 조건 하나라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그림을 그려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말이 되게끔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 하나라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 전자기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의 전제 조건이 옛날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력의 전제 조건이 있고 양력의 전제 조건이 있고, 즉 전제 조건이 옛날 100년 전에 3개였겠죠. 그 3개를 이게 전제 조건 3개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전제 조건 하나로 통합을 시켰죠. 그럼 중력은 이게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력이 양자역학하고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것의 이론을 탄생시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그 막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 이게 바로 물리학의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이론이 만들어졌다면 그 모든 것의 이론이 진짜로 다크매터를 설명을 하고 다크 에너지도 설명해내고 슈퍼보이드도 설명을 이 모든 것의 이론이 슈퍼보이드도 설명해 내느냐 등등등등 설명을 해내느냐 자연스럽게 못한다는 거죠. 이건 수학이다. 수학이고 수학이라는 겁니다. 즉 핵심 다시 설명하면 전제조건 한계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뻗어 나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위로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끝이 F 모든 것의 이론일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이론 가지고 부족하다. 다른 걸 설명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미세 조정이 도대체 뭐냐? 아이고 지구가 반 앨런데 이래가지고 이거 지구가 미세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여기 여기 자기장, 그 태양풍 등등 우주선 등등이 와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탁 걸렸죠. 여기에 탁 걸리는 것이고 나머지 통과하는 것이고 여기에 분명 걸렸습니다. 여기에 걸렸다가 무슨 뜻일까? 이거 미세 조정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세 조정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약한 자기장조차도 미세 조정을 하는데 이 블랙홀 이 세상에서 만물에서 가장 강력한 블랙홀은 가장 강력하게 미세 조정을 한다. 그래서 논리는 수란 반복이니까 이 논리를 확장을 하고 또 열심히 논리 개발을 하면 우주 모형도 이 한 장으로 이렇게 많은 비밀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